벌써 한 2달 반에서 한 3달 가까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바로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회가 됐습니다. 어쨌든 2018년 한 해는요,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제 점점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네요. 하여튼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좀 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또 저는요, 이델리온에서 늘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그쪽으로 오셔서 또 저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 날은요, 특별한 만남에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무료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날 수 있는 기회는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요, 건강하시고, 하여튼 오늘, 그럼 1강부터 10강까지 그동안 이제 해왔던, 9강까지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요,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그대로 한번 방송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항상 메모지 준비하시고요. 이제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시죠.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강의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종가 삼각, 종가 삼각 40선, 그리고 65, 108, 200선. 우리가 늘 보아왔던, 그죠? 종가 단순 50, 20, 60, 120이 아닌 삼각으로 40에 60에 65에 108에 200 이평선이라고 그랬고요. 성심 라인, 뭐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첫 번째 만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G7과 K7이 또 중심 2분의 1 캔들에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77 이평선은 일단 평균 이평에 일단 개파락에서 종가가 형성되는데 2분의 1 이상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섰잖아요. 그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어떤 한 시점에 일단 캔들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렇죠? 캔들이 하나 이렇게 이평선이 어떤 이평선이 주어지는데 한 캔들에서 유독 모아지는 어떤 수렴 구간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주식하기는 참 편리하겠죠. 그죠? 예, 이런 차트가 있다라면 참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그 각오로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크와 헌터라는 것은 좀 더 강한 힘을 주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또 하나의 지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라인은 목표가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337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강의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은요, 잠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뭔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차트를 열어서요, 맨 좌측의 상단 부분을요,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기술적 지표라고 그래서 개수로는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의 가장 필요한, 매매하는데 가장 필요한 그런 어떤 보조 지표를 따로 개인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매수 지점과 매도 지점을 포착하는데 이제 주력을 다해 왔죠. 그리고 또 이델리에서 이제 10주년입니다만 9년 동안 계속 방송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반복을 해왔습니다. 주식은요, 투기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주식은 투자기 때문에 무슨 한 방을 노린다, 무슨 뭐 급등주, 대박주 그런 언어 자체는 절대 저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기술적 지표는 이제 이와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호 검색 자체도요.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아까 기술적 지표를 신호 검색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어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지표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또 강세 약세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종목을 좀 보여야 되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을 대비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 종목은요,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상단에 보면요, 특이한 게 뭐냐면 40선이 아니라 65일선이라고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종가 삼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가, 제가 여기다 좀 쓸게요. 종가 삼각에, 자, 40선과 그리고 65, 그리고 108, 그리고 201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되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건 이제 40선인데 특이하게 이제 이 선은요, 65일선에 잘 맞는 거죠. 뭐가 맞냐면요. 일단 어느 지점에 만나서요, 이 부분에서 지지하는 거죠. 지지를 어디에서 지지하느냐. 예.
어디에서 지지하느냐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하는 라인 자체가 65일선에서 지지하면요. 65일선을 믿고 가는 거고요. 41선에 대개가 이제 지지를 하는데 특이하게 65일선이나 108일선이나 종가상각 20선, 200일선에 지지를 한다라고 그러면요. 상당히 길게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40선은 그래도 최소한 50% 정도의 수익을 구가하는 반면 65일선은 아무래도 일단은 100% 갈 수 있겠죠. 그리고 108일선은 200%도 갈 수 있고요. 200일선에 지지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3, 4배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이 어디에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요, 각도 자체가 상당히 멀리 길게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란 종목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늘 그랬다니까요. 자, 이쪽 부분에는 거리량도 없고 그냥 지지부진한데, 자, 지금 지나간 차트를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밑에 부분에서 사서 야, 여기서 팔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6,000원대인데 자, 이제 15,000원대까지 갔으니까 2배 이상은 올라간 거죠. 우리는 늘 보면서 야, 여기서 좀 샀으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뭐 추천을 제시한다든가 제시를 하게 되면 차트가 그렇게 모양이 이쁘지도 않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별로 없으니까 이거 하겠어라는 거죠.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 때 기관이 개입하고 외인이 개입하면서 주가는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변동폭이 상당히 또 심해지고 뭐 이러기는 합니다. 그래서 늘 해왔던 그런 부분,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기회가 좀 된다라고 그러면요. 이제 풍류 캔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한번 제시를 할 텐데요. 이쪽 부분에서 목표가는 정해져 있었고요. 또 이쪽 부분에서 목표가는 정해져 있었고요. 이쪽 지지하는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목표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그게 3, 7, 1, 4, 2, 8, 5, 6이라는 겁니다. 그죠? 3%고 7%, 14%, 28%, 56%,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108%가 되는 거죠. 자, 어디에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트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죠. 오르고 내림을. 그리고 항상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기를 원하죠. 그래서 시작점으로 시작해서 퍼센트는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프로그램 매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구하고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개인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똑같이 잃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들이, 소위 큰 손들이 정보도 정확하고 돈도 많은 그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재현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을 가져다가 제가 한번 좀 키워볼게요. 다시 한번요. 이쪽 부분을요. 한번 키워볼게요. 자,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자, 잘 보시면요. 이쪽 부분을 여기다 제가 좀 키워본 거거든요. 자, 이 이평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65일선입니다. 65일선. 오케이? 65일선이에요. 됐죠? 그렇죠? 예, 65일선. 만났던 이 날이 아니라 직전에 양봉이 쭉 발생됐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 캔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65일선 밑에 이 선이 만나는데 이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성심 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만난 지점부터 쭉 가서 옆에서 보면요. 7,000원대라고 가격대는 알려주고 있고요. 얘가 주가가 가다가 나중에 주가가 또 급락을 하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얘는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와 같은 행태, 똑같은 반복을,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다시 이와 같은 현상이 똑같이 이 성심 라인이 가져다가 신호를 준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65일선 그 밑에서 만나는 요 캔들의 이날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났으면 저 만난 날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가져다 놓는다고 그러냐면요. 바로 777 이평선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777 이평선이 이렇게 밑둥지를 끊고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한번 화면을 돌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리였어요? 이게 65일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65일선 이 날이 아니라 이렇게 양봉이 있었던 이 날에 보이시죠? 772평선이 이렇게 스쳐가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시작 자체가 개파락이 했던 거예요. 개파락이 해서 올라가서 종가를 형성하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신 라인 여기가 2분의 1 자리니까 중심 라인 위에서 종가가 형성하더라라는 거 꼭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게 끝났느냐 여기를 잘 주목해서 이날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6,000원대에서 아까 보셨듯이 15,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물론 거리량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자, 이날 일단 성심 라인 만나고 772평선을 밑둥지를 끊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 또 뭘 가져다 되냐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777을 가져왔으니 이번에는 다시 한번요. 고동색선 보이시죠? 다시 한번 갑니다. 고동색선. 그렇죠. 자, 이거를 제가 G7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G7이 다시 똑같이 만나서 여기서 이제 값이 똑같다라고 그랬죠? 예, 값이 똑같아지다가 여기서 이제 값이 이제 벌어지죠. 그죠? 예, 열리는 거요. 본격적으로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은 그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1강부터 계속 꾸준하게 보시면요. 그렇게 또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 G7이 만났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오야 됩니다. 그게 바로 K7이라는 건데, 자, K7, 이번에는 고동색 G7이 왔고요. 그 다음에 K7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불러봅니다. G7 왔고요. 자, K7이 왔죠. 다시 한번요. K7. 자,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면 복잡해 보이죠? 이 자리가 사실상은 어떤 의미냐면 역별 이평선으로 따지면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되는 어느 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 지점을 제가 이와 같이 선으로 제가 표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동평균선이 어떠한 캔들 하나에 어떠한 한 날에 여기라고 수렴을 하는 그런 이동평균선은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이 열리죠. 각이 열리는데 좀 특이합니다. 그죠? 똑같이. 모습이 똑같죠. 그죠? 모습이 똑같다가 여기는 좀 다릅니다. 그죠? 자, 모습이, 그죠? 여기서 모습이 또 똑같아지고. 그래서 여기서도요,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그런 겁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아기를 이제 들쳐업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들쳐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는 어떤 모습이냐면, 엄마가 들쳐업고 있는 게 아니라 아기를 이렇게 손잡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아기를. 예, 여기는 엄마가 애를 업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애가 좀 컸나 봐요. 돌 지나서 이렇게 손을 붙들고 있으면 그때 매도입니다. 뭐 이런 비법 같은 거, 이런 이제 매매 방법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풍력 캔들을 기준으로 여기를 시점으로 해서요. 여기를 퍼센트를 한번 쭉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때마다 발생하는 게 3, 7, 1, 4, 2, 8, 5, 6%라는 거 놀라실 거예요.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심 라인 만나고 그다음에 772평선 밑둥지 끊어주고 그다음에 G7 만나고 K7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매수를 이제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목표가는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BPS 대비해서 그냥 2배만 보라고 그랬죠. 그죠? 2배도요, 상당히 큰 겁니다. 그죠? 예, 2배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6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친구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니까. 저한테 이거 왜 안 가요? 그러면 저는요, 이 회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셨죠? 이 부분 기억하시죠? 그동안 이제 1강부터 이제 9강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해 가시죠? K7까지.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애 업고 애 손잡고 그 부분이죠.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만나주면, 만났던 그날에 77 끊어주고 G7, K7 만나고 이런,
형태가 딱 나오게 되면 그냥 조용히, 그리고 장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조용히 이제 매수하셔서 그냥 배수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평선을 지금 65 됐더니 65 지지를 40이 아니라 65일선 지지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멀리 가는구나라고 보는 거죠. 이제 41선 지지한다 그러면 한 50% 수익 나고 65일선 지지한다 그러면 좀 멀리 가야지라고 생각하고요. 108일선 지지하네 그럼 더 멀리 가시면 되는 거고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죠. 그죠? 자, 좀 뭔가 색다르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고맙습니다. 성심라인.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맥점이더라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성심라인 만나 G7, K7, 772평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대개 매수는 어디서 하냐면요. 여기 65일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65일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위에서부터 사실 매수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사시든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사시든지 하여튼 내가 필요한 만큼만 딱 사셔서 가만히 두시면 되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오르든 내리든 그랬다가 이 65일선에 다시 갖다 붙이면 추가 매수 또 쭉 가다가 65일선에 지지죠. 그죠? 예. 가까이 오면 그냥 바로 그죠? 우리가 이제 사냥꾼이라고 그러죠. 헌터. 두루룩 갈기면 되는 거죠. 실탄을 그렇게 해서 몇 배, 2배 정도만 가셔서 매도하시면 돼요. 참 어렵지 않아요. 그랬다가 막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외인이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이제 팔 때가 됐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방송에서 보면요. 어떤 종목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 종목이 외인 기관이 꾸준하게 20일 동안 뭐 매수를 했다라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하는 건요. 좀 상식에 좀 반하는 거죠. 그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들어오면 나가야 하죠. 그들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무슨 총알바지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좀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기관 외인이 들어오면 이 종목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셨죠? 자, K7까지 이렇게 와서 그 부분.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 라인, 이게 일봉에서 제가 여기다 지금 표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시간상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지 이 부분은 뭐냐면 음봉의 라인인데요. 음봉이 발생할 때마다 생기는 현상인데 나중에 주가가요. 나중에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그죠? 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때에 대한 어떤 목표가 이미 여기다가 영역을 표시하고 올라갈 때도 표시하고 내려올 때도 표시한다라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해 간다면 주식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좀 월봉으로 좀 멀리 월봉으로 좀 멀리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월봉으로 보면. 그죠? 제가 얘기했던 이 라인,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캔들에, 음봉의 캔들에 이제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매도를 하자 그런 의미로 목표가 설정할 때 그렇게 설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죠? 자, 일단 이 회사 장부 꼭 보실 필요 있어요. 이거는요, 어떤 회사가 G7 만나고 K7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요, 어떤 그 매수의 포인트가 발생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날에 성심라인 만나고 G7 만나고 K7 만나고 그래서 77이평선이 밑둥지를 끊고 이러면 가격대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장부로 쑥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도 오늘 이제 10회째인데요. 그 지금 거의 한 3달 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이죠. 그죠? 16년 자료 보면 직전 연보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우리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이게 무슨 색깔? 검정색, 흑자면 됩니다. 무슨 자? 적자가 아니라 흑자만 표시되면 돼요. 직전 년 대비, 직전 분기 대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시고요. 그냥 흑자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있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 부채 비율은 여기 이제 24%에 요게 지금 유보율이 1057%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얘들은 150% 이하 그리고 얘는 1000% 이상이면 된다라고 제가 이것도 누누이 아주 지겹도록 수차례 걸쳐서 자, 지금 주식을 디자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 얘가 좀 범위가 좀 이렇게 좀 벗어난다고 그러면 얼른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는 뭘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시한폭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종목
혹시나 역시나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떤 종목을 누군가에 의해서 귀동량을 어떤 TV 방송을 보던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장부를 봐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김세레나 양의 꽃 사세요, 꽃을 사. 꽃 파는 겁니다.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꽃 팔다 걸려서 한번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일이 사건이 있었죠. 이델리 아닙니다. 자, 아시죠?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자, 24%에 1057%면요. 이 정도면 된 거라는 거죠. 이런 종목이요. 되게 많아요. 이런 종목에서 시작을 해야지. 이 종목에 지금 샀더라면 6,000원대가 15,000원 가서 나는 기분 좋게 팔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살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말씀 드리잖아요. 에? 선배한테, 부동산 전문가인데, 선배한테 찾아가서, 선배,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 30평짜리가 지금 4억 하는데 사도 될까? 그러면 그 선배는 뭐라고 그래요? 야, 1년 전에 막 2억 했는데 그걸 4억 주고 사? 얘가 상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했는데 그 후배가 샀어요. 그죠?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6억대 되잖아요. 6억. 응?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선배가 부동산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이제 이 친구는 4억에 사서 이제 6억에 매물을 내놨는데 부동산에 이제 자기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사러 온 사람이 그 선배였다. 그게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쨌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장부입니다. 자, 그리고요. 안정성 지표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안정성 지표는 그렇죠? 예, 재무제표를 클릭해서 기업 분석에서 재무제표 클릭해서 밑으로 살짝 내리면 이게 나온다. 여긴 지금 분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준이요. 200%입니다. 예, 아시죠? 예, 200%라는 거 기억하시죠. 크게 쓸게요. 200%. 그렇죠? 그리고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 빚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떤 회사가 됐든 가게가 됐든 뭐 자영업자가 됐든 어쨌든 현금 보유보다 그리고 현금 어떤 동원 능력보다 부채가 많으면요. 그거는 회사가 됐든 집 가게가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하여튼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본 다음에 한번 들어가서 참고로 보는 거죠. 이게 막대 그래프가 부채 비율도 좀 유동 비율과 비슷하면요. 비중 자체를 조금씩 줄이는 거죠. 비중을 내가 얼마를 들어갈 것이냐는 여기서 판단하는 겁니다. 200%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뛰어넘고 그리고 부채 비율보다 유동 비율이 훨씬 막대 그래프가 높으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2천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모습일 때는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갈 때 비중은 안정성 지표를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BPS라고 그랬죠? BPS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이게 청산 가치라고 그랬어요. 청산 가치. 뭐라고요? 여기다 쓸게요. 청산 가치. 청산 가치는 나 그만둘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든 공장을 하든 회사를 하든 삼겹살집을 하든 빵집을 하든 그렇죠. 커피 전문점을 하든 하다가 내가 투자한 만큼에 비해서 정리할 때는 투자한 그 원금을 제가 받지를 못하죠. 그죠? 예, 그러면 청산했을 때에 그 가치,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는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한 주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청산 가치, 정의 한 주당 가격이 지금 여기 뭐라고 쓰냐면 5,780원 돼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무조건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11,000원 나오겠죠? 근데 요게 지금 에스티메이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에스티메이트는 추정치라고 그랬는데, 예? 1년치, 2년치, 3년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1,000원이라고 써 있네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2016년 또는 2015년의 자료를 보고, 그렇죠? 내가 현재 볼 수 있는 현재의 자료를 보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5,500원 그러면 11,000원 되는 거죠. 그럼 아까 6,000원대니까 7,000원대니까 매수해서 11,000원대에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아셨죠? 물론 이 부분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이 FN 가이드 측에서 밑에 이제 내용을 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렇더라고요. 누구의 잘못이래요? 예,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 부분은 꼭 챙겨보고.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자체도 믿지 말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검정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믿는 거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빨갛게 나와 있으면 이건 엄청나다는 거죠. 그나마 검정색으로 흑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거는 그나마 그냥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신뢰가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주식을 하시더라고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시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아셨죠? 만났던 그 지점, 이 지점대가 6,500원에서 7,000원대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11,000원대, 11,000원대든 하여튼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항상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이비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서 팔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종가상각 40에 65에 108에 200인데 여기서 기준은 41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심 라인은 정말 성심성의껏 잘해서 뭐 자주 만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G7, K7 그러니까 어떠한 캔들에 그죠? 어떠한 캔들에 이렇게 만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G7이 또 만나고 K7이 만나고 그리고 점선으로 포크와 그리고 헌터가 만나고 그리고 여기 보면 777 이평선이 이렇게 만나는 한 캔들에 어느 지점에 이렇게 딱 수렴이 되는 구간을 우리는 매수 지점이라 한다. 그리고 그 가격대를 딱 보고서 장부를 봤더니 매출액 영업이익이 흑자더라. 그리고 부채 비율이 150% 이하더라. 그리고 유보율이 1000%가 넘더라. BPS를 봤더니 어머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아래 상단 우에 상단 그죠? 아래 하단 우에 상단에서 BPS 대비 1.5배 이하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BPS 대비 0.5배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신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땡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셨죠? 근데 샀는데 더 떨어지더라. 그래도 겁을 내지 마세요.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BPS가 10,000원인데 30,000원, 40,000원 하는 거를 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가격대에 사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40선. 이 부분은요, 세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사실은 그 예정에 없던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잘못 기입을 하셔서 337 거기다 써놨는데, 이거는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고, 원래는 이제 좀 몇 강의 더 하기로 돼 있었는데, 좀 일정상, 제가 또 사정상,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라, 그런 337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차트를 보고 잠깐 한번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심 라인이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심 라인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진 머티리얼즈 여러분들과 했던 강의입니다. 그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여기서 쫙 만나가고 죠 12,000원대 가서 41,000원대까지 주가 쫙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심 라인하고 만나는 이 지점을 저 지점을 잘 보시고요. 이 지점을 여기다 자 눈여겨서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저 이쪽을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허이! 그래요.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인데, 어떤 자리냐면요. 잠깐만요. 여기를요. 잠깐만 살짝 확대할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아까 만났던 성심이에요. 성심인데, 미리 전에, 337은 미리 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양봉 3개째 얘가 이미 벌써 와 있어요. 그러고서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분이 오실 거야. 누가? 성심 형님이 오실 거야 라고 미리 예견을 합니다. 이거는 선으로도 표시가 되고 그리고 신호 검색으로도 표시되게 제가 일단은 세팅을 해놨는데요. 미리 알 수만 있으면 얘가 오면 미리 이제 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며칠간. 그렇죠? 적금도 깨야 되고, 적금 깨면 안 되죠. 자,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죠. 337은 미리,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미리 알고 있다. 자, 어쨌든,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게 337이 되겠습니다.
일지 머티리얼즈.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뭐냐면요. 이건요, 신호. 그러니까 얘가 만나고서 성심 라인이 딱 들어오는데 337에 신호 검색을 딱 집어넣었더니 여기라고 딱 표시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 이게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살까요? 여기서는요 1억도 살 수 있고 2억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어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요 충분한 시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뭐 사람들이 좀 성질이 좀 급하다 뭐 그랬죠. 뭐 냄비 성격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가지도 않고 뭐 계속 횡보하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떻게 된 거야? 언제 가는 거야? 이러고 딱 팔면은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올라가는 거야? 네가 팔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랬다가 주가가 한 3개월 정도, 2개월 반 정도 머물다가 쭉 올라가는 거야. 난 여기서 팔았는데. 야, 이거야. 그러고 여기서 딱 샀는데 사자마자 또 주가가 훅 빠져버리죠. 그러는 곳에서 자기가 방을 막 뒤져보는 거야. 천장을 보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CCTV를 거기다 왜 설치를 해요? 아셨죠? 오케이. 이 부분은 그래서 337 신호 검색을 딱 넣었더니 저 자리에 정확하게 맞아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일지 머티리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확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양봉 3개 종가에 그리고 이 부분에 화살표. 제가 이제 일지 머티리얼 이 부분에 G7에 777 이평선에 그리고 이제 K7 만나고 G7 만나고 막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지점을 미리 알기 전에 여기서 슬그머니 갖다 붙여주는 이 보조 지표가 337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일지 머티리얼죠. 다시 한번 볼까요? 기가 막혀. 땡큐. 자, 다시 한번 또 337 다른 종목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요.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LG 이노텍도 여기서 신호 검색에서 미리 딱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그죠? 자, DY 파워도 여기서 이미 신호가 들어왔고 그 후에 성심 라인이 만나면서 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도 잘 보시면 지금 방금 설명해 드렸던 이 부분도, 그죠? 65일선에, 그죠? 65일선 여기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저 지점을 잘 보세요. 저 지점. 그래서 여기서 지금 6,000원대, 뭐 7,000원대 만나고서 15,000원대 갔다고 지금 앞서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강의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죠? 그죠? 정신 차려요. 자, 보세요. 하이비전 시스템 이 자리 65일선 이 자리였고, 자, 볼게요. 여기서 가만히 337을 딱 보면요. 이겁니다. 그죠? 보이세요? 여기다가 있는 337을 쿵 눌러봤더니 미리 나옵니다. 미리 신호를 주는 거죠. 그죠? 미리를 신호 주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성심 라인 만나. 그러니까 얘가 이미 나오고 이 자리를 표기를 해주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매수를 해서 여기서도 딱 걸렸어. 기다려봐. 77 만났어. 오케이. G7 만나. K7 만났어. 오케이 됐어. 장부 봤어. 그랬더니 5천 얼마야. 그래 11,000원까지 5,500원이야. 11,000원까지 간다. 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두고요. 그 다음에 65일선 여기 지지했잖아요. 여기를 치고 들어와서 이거 65일선 지지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샀는데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또 언제 제가 뭐 1년 후나 2년 후나 뭐 시간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죠. 어쨌든 여기는 65일선 지지라는 거죠. 종가 삼각입니다. 자, 얘가 337 만나고 그 다음에 성심 라인 만났죠. 그리고 G7 만나고 K7 만났고 그렇게 만났던 거예요. 그죠? 재밌죠? 그리고 기술적 지표 기가 막힌 거예요. 337. 자, 하이비전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었어요? 신호 검색을 놨더니 이 만났던 날에 화살표가 딱 표시돼서 여기야 여기라고 표시하면 그때 이제 안전하게 우리는 조용히 매수하는 거죠. 어찌 떠들거나 나 이거 종목 샀어 끝내줘 뭐 누구한테 받아서 소수를 이러지 마시고요. 조용히 지긋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아셨죠? 거래량이 많을 때는 팔아야 되겠죠. 그죠? 거래량이 없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신호 검색. 오케이. 됐습니까? 자, 하이비전 시스템 다시 놨어요.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신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심 라인 만났을 때 저 자리가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예, 매수하는 맥점이었더라. 그래서 337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이런 거더라라는 거죠. 자, 주식을 디자인하다. 이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제가 늘 방송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의 상식은 다 잊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그렇게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 제가 풍류 성소장 이렇게 쓴 제 이름을 한자로 이건 제 호입니다. 풍류가 왜 풍류라고요? 상류 위에 있는 사람이 풍류다라고 해서 그러는 거죠. 늘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을 따라가기보다는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가야지, 야, 뭐 좋은 거 없어? 오르르. 그렇게 몰려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늑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잠깐 비밀 하나 이야기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제 풍류 캔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풍류 캔들은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3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양양양양, 두 번째는 양음양양, 세 번째는 양양음양인데, 지난 방송을 보게 되면요, 원래는 양양음양, 양음양양 순서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맥점은요, 세 번째 양양음양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풍류 캔들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풍류 캔들은 다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양양양, 그리고 양양양, 양양양양 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음 양양이 있고요. 양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음 양음 있고요. 그 다음에 양양음양 있고요. 음양음양 있고요. 양양음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요. 풍류 캔들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나 어떤 경우의 수를 두고요. 꼭 필요한 풍류 캔들만 표식이 돼서 우리가 매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를 지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맥점, 포인트가 바로 풍류 캔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시가로부터 종가까지, 그죠? 이것을 하나의 캔들로 본다고 그랬죠? 여기서 시가로부터 이게 종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시가로부터 종가 4개의 캔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4개의 캔들이죠. 그러면 얘가 종가가 있겠죠. 각각의 종가가 있겠죠. 여러분. 자, 각각의 종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각각의 종가가 있죠. 종가를요. 더하세요. 그래서 나누기 4 하면은 퍼센트가 그게 3% 이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7% 이하라는 거고 그리고 14% 이하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3%, 7% 이하, 3%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3%, 3%, 3%, 3% 평균 그렇게 이루어지면 이 4개의 퍼센트는 12%가 되겠죠. 자, 5일째 되는 날은 5일째가 되면 15%가 될 거고요. 그래서 주식은 5일입니다. 그래서 5일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가로부터 종가까지 4개의 캔들을 더했을 때 12%가 넘으면 그거는 우리가 매도로 응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3%가 항상 올라가면 시가로부터 체결가로부터요. 그동안 3%가 올라가면 동적 변동성이라고 호가 주문창은 그대로 있는데 2분간 거래 정지였던 사실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음봉이 하나 끼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 더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얘도 하나로 보고 시가와 종가를 계산해서 2분의 1 지점과 이걸로 3등분해서 3분의 1 지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는 양양음양인데 실제적으로는요. 여기에 양봉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양봉이 하나 더 있어서 양양음양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두두 그렇죠. 이건 따두두 그래서 3박 4연음 이런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실제적으로는 이게 가장 아주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기억하시죠. 자, 40선입니다. 그죠? 40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캔들이 하나 걸쳐 있는데 이게 성심 라인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G7 만나고 K7 만나고 77 끊고 포크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죠? 직전에 뒤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캔들이 양양, 양양 이렇게 발생돼 있더라 그러면요. 강력한 여기가 매수인데, 예? 매수, 예, 수익률에 대한 어떤 퍼센트,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풍류 캔들은 그때 써먹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G7, K7 뭐 계속 강의 드렸죠. 1강부터 9강까지. 그런데 만났던 그 뒤로 돌아가 봤을 때 이와 같은 풍류 캔들이 나오는데 가장 정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양양, 양양이 나오면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요.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캔들로 우리가 읽어준다고 그랬어요. 시가로부터 종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요. 마지막 108번뇌가 뭐냐면 똑같아요. 그죠? 108번뇌.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동안 꼭 기억하십시오. 육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의 인체 얼굴을 그려보면요. 그죠? 귀, 눈, 입, 코죠. 그죠? 그리고 두 가지가 뭐냐면 마음과 몸입니다. 이걸 우리가 육관이라는데 이게 움직여서 늘 사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부르부락 이렇게 세 가지의 인식을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3 곱하기 6개 육관을 곱해서 18, 18가지의 번뇌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면 어떤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거잖아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러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 않고 이게 참 제가 108번뇌를 보면서요. 참 희한하다. 그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주식하시면서 2018년도 꼭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탐과 불탐이 있어요. 욕심을 낼 것이냐,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곱해서 36가지가 되고 여기 또 나옵니다.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이금당이에요. 전생, 금생, 내생. 즉 무슨 얘기냐면 주가 차트를 이렇게 보면 자 이거는요 뭘까요? 과거 맞죠? 과거 맞죠? 이게 현재 맞죠? 흥분하지 말고. 자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 제가 얘기하는 성심 라인과 G7, K7 이게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는 BPS를 보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지금 미래를 현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BPS가 10,000원인데 30,000원, 50,000원짜리 야 여기가 지금 사도 돼. 기관, 외인 꾸준하게 20일간 매수해서 들어가면 이게 미래인 거예요. 이금당 즉 전생, 금생, 내생. 오케이? 과거, 현재, 미래 그 얘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현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현재에서 우리는 매수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3을 곱해주면 이걸 108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주식은요, 오르고 내리면 항상 사이클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3%, 7%, 그리고 14%, 28%와 56%, 3을 기준으로 이건 동적 변동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배수예요. 7, 배수, 14, 14 더하기 14, 28, 28 더하기 28, 56 이거를 다 더하면 108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변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풍류 캔들 시작점으로부터 성심 라인 만난 후에 직전에 풍류 캔들이 있었으면 그 지점으로부터 성심 라인이 만났던 그 시가로부터 선을 걷을 때 3%냐 7%냐 그러면 그 위에 40선 우회냐 65일선 우회냐 거기서부터 시가로부터 내가 매수해서 풍류 캔들 시가로부터 선을 쭉 어렵죠. 쭉 커서 14%, 28%, 56%. 자, 65일선에 지지하고 있으면 108%, 2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40에 60에 108에 200을 넣은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3714, 2856은 목표가라는 거, 목표가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108번뇌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신체 중에 내 몸뚱아리가 1000냥이라면 그 중에 눈은 900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식은 눈으로 하는 겁니다. 입 다물고 귀 닫고 조용히 눈으로 보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손가락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주식의 기준이고 원칙이고 그게 고수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풍류 캔들의 매도 비밀, 바닥과 고점의 이원칙이라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40선을 가져다 놓으면 여기에 정해져 있어요. G7, K7, 성심라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0선에 어떤 정해져 있는 이 캔들에, 오케이? 캔들에 만났던 풍류 캔들이 양양, 음양이냐, 양양, 양양이냐, 문을 열었냐, 문을 닫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로부터 목표가는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목표가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야, 주식은 야바이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식은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늘 웃으면서 매매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상승 1국면, 상승 2국면, 상승 3국면에 이평선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게 41선이냐, 아니면 65일선이냐, 아니면 108일선이냐를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걸쳐서 캔들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 자리에 77 끊고 성심라인 G7, K7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닥에서는 3% 이하가 돼야 되고 그 위로 넘었으면 상승 2국면쯤에서 그냥 조용히 매도하시는 게 이게 그랜빌의 법칙인데 이 법칙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매수 위치와 매도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그 퍼센트가 3714, 2856%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차트를 하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그랬죠? 양양음양, 그리고 양양음양.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우리 개인들은 항상 들어가는 자리가 양양양양. 변동성이 큰 이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큰 하락을 맛보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우리는 반복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는 개인 투자 여러분, 여기서 이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동평균선에 항상 개파락에서 올라온다는 사실, 그리고 한 가지 양양, 음양이 아니라 얘는 양양, 양양입니다. 왜? 어제 종가보다 음봉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플러스에 마감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저는요, 여러분들과 그간 10회 동안 함께 했습니다. 자,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데일리 온에서 내일 공개 방송 있습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매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는 거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요. 하여튼 뭐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 뵐 때까지 예, 저는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전문가 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온의 손명석 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